예, 안녕하십니까. 성선이라 송건 목사입니다. 우리가 우파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의 이 번영과 이 놀라운 축복을 말하자고 하면 이승만 대통령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데요.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는 이승만, 또 왜곡되어진 이승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게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이것이 90년 그리고 이 100년 만에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나온 것이 다큐멘터리 이승만, 하와이에서 이승만 30년, 이것을 책으로 발간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다큐멘터리를 내은 요 얼마 전에 이제 만들어낸 분이 바로 이분이 이덕희 소장입니다. 자, 이덕희 소장이 이번에 100년 전쟁 왜곡 맞서 이승만 바로 세우기 하와이 이 여인의 집념이었다 하고 김윤아가 조선일보 선임 기자가 만난 인터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덕희 이분이 이제 직접 출연도 하고요. 책도 짓고, 자, 이분은 41년생인데요. 한인 이민 연구 소장으로서 한성 감옥에 있던 미국 교육 제도에 관한 책을 설립한 이승만이 하와이에 오자마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 공학 제도를 시작했다. 이 남녀 공학 제도며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41년생으로서 이화여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또 UC 버클리에서 사회학, USC에서도 이 도시계획 석사 이런 것을 받고 홀로로 여기에 이제 도시계획과 공무원으로 도시환경계획 분야의 일을 하면서 이 하와이의 이민자들 독립운동 연구를 계속 매진해 왔던 분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사진첩을 역사를 발굴해내고, 자, 이분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홀로르시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민사 이승만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 하와이 왕국 시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와이 왕국 시절에 그 이민을 오게 된 중국인과 일본인들이 그들의 이민 역사를 크게 기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승만이 25년 살았던 그 독립운동, 그 애국운동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놀래서 이렇게 90주년 때에 이렇게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그의 발자취 이렇게 사진첩도 이제 발간하고 2004년에는 직장도 그만두고 100주년이 지나도 아무 연구를 하지 않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뛰어들었다고 하면서 당시 한인신문사 국민보를 성경보다 더 많이 읽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료를 모으고 여러 잡지 뭐 많은 이제 그 사람 만나고 문서 기록원, 하와이 주정부 문서 기록원 많이 찾아다니면서 결국은 이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를, 자, 이게 이제 요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하와이 이승만 하와이 30년 특별 다큐라고 해가지고 나온 건데요. 자, 이것을 꼭 좀 이렇게 뭐 불과 2달 전에 나온 거니까요. 꼭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서는 임시정부 하와이에 그 중국의 임시정부에도 돈을 3분의 1은 다 여기서 됐다는 거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하대학을 세운 거라든지 다 여기 하와이에서 이렇게 교육운동이 일어나고 이승만이 출발이 여기가 배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좀 알아야 되는데 꼭 한번 1시간, 이게 1시간 13분짜리니까요. 꼭 한번 저도 이렇게 연천에 가서 보았습니다. 이걸 다 보고 참 감동적이었고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책도 있고요. 자, 여기에 김덕희 소장을 보면서 한국학연구소 건물이 거기에 있다는데요. 이게 이제 경북권 건정전을 모티브로 민관식 문교부 장관, 이제 오래 전인데 73년도인데요. 민관식 문교부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과 건의해가지고 마음을 맞춰서 100만 달러를 들여서 건립을 거기에 해놓고 박정희 머릿돌 이렇게 써놓은 것이 박정희의 그 친필이 거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하와이 30년에 직접 출연하게 된 게 책을 이제 잘 안 읽으니까
그래서 이 다큐 영화까지도 이제 만들게 됐다고 하면서 이 행적이 왜 중요하냐고 했더니 이 독립운동과의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에 흔히 알고 있는 독립운동과 차원이 달라요. 외교 활동을 중심으로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인을 교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데 이 초점을 맞춘 이승만이 하와이 5,000명 동포와 함께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이 영향을 준 게 준비한 것이 대한민국이었다. 이러면서 이승만과 하와이 동포들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독립운동을 무장운동으로 주로 이 개념으로 많이 여겨왔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하와이에서 이주 노동자들 향학열 이런 일들은 성각자들인데 여기에 어려운 살림에도 200만 달러에 가까운 돈을 독립운동 자금으로 임시정부의 3분의 1이 아니네요. 3분의 1을 독립운동 자금을 거기서 댔다는 겁니다. 안중근 의사의 재판 이 경비도 하와이에서 모금돼서 전달을 됐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승만 다큐에 보면은요, 이승만이 만들었던 이 숫가마터, 요게 이제 참 아주 감동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이 숫가마터가 이게 나옵니다. 숫가마터. 자, 여기가 지금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하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우리가 알게 된 최근에 발견이 된 이승만은 사탕수수 농장 일을 더 이상 하기 힘든 나이든 동포들을 구제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동지촌을 만들었다. 동지촌. 조선 당시 보희와수 968에이커에 달하는 규모였다는 동지촌. 예, 이게 골프장 6개 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한 개가 두 개가 아니라는데 이 엄청난 규모인데요. 숫가마터 5년 만에 드디어 숯을 굽는 게 아니고 정말 그 피눈물 나는 100년 전 이승만은 100년 전입니다. 이 시설과 장치들을 만들었을까? 이 철망 보십시오. 철. 레일도 있고요. 태평양 섬 한가운데 조성된 첨단의 숯 제조 시설. 숯을 파는 게 아니고 콜타를 이제 거기서 뒤덮였지만 세월의 흔적 아래 확인했던 것. 야, 이런 것을 그것은 이승만과 동지회 회원들의 땀과 노력이었다. 이 바퀴들 보십시오. 이 바퀴가 그러니까 이 위에 이제 철제 뭐 나는 바구니 철 레일이 있고요. 어쨌든 철제 칸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 바퀴가 그 철제 칸의 바퀴예요. 이 엄청난 사탕수수에 참 땀을 흘려가면서 몇 푼 받는 돈을 가지고 숯가마트를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위해서 돈을 만들어 보이다 동지촌을 만들어 가지고요. 골프장 6개의 크기를 땅을 구입해 가지고 이 숯 전문가가 아닌데 왜 이런 걸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하와이 숯이 얼마만큼 생산되고 소비되고 하는지 엔지니어들과 제조법을 연구해 가지고 이런 공장을 이제 쭉 지하를 파갖고 수철 공업용 수철 만드는데요. 여기에 이제 납품 수준을 맞추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게 이제 공업용 무슨 이제 재료를 내 가지고 숯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숯 그거를 파는 것보다도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돈을 이제 만들어서 공업용 수철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납품 수준을 맞추지 못해 가지고 계약이 파기되고요. 대공황이 미국에 이제 공황이 덮치면서 결국은 1929년이 대공황이었죠. 33년에 결국은 파산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정말 이 가슴 아픈 부분인데, 자, 여기에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한인 기독 학원을 제일 먼저 김노디의 따님 이 위니펄에 더 이제 아직 살아있는 94세입니다. 자, 이분 김노디 이분하고 한인 기독 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교육 활동부터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제일 먼저 한 게 교육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인 중학교 2대 교장으로
이 여학생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 1918년 그러니까 3.1운동 일어나기 18년엔 한인 기독 학원을 설립해서 한글과 한국사를 가리키면서 예 여기 이제 김노디가 이 학교 첫 교장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남녀공학을 처음 실시를 우리나라 최초로 남녀공학이 이제 실시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한마디 하는 것은 민족문제연구소 이승만을 좀 폄하하는 많은 그 비판하는 측에서 예 말하기를 김노디라고 하는 이 처음 학교를 같이 했던 이 사람을 이 백년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해가지고 김노디 지사를 이승만의 그 정부 이승만의 그 정부처럼 묘사를 해서 무리를 빚었는데 결국은 여기서 이분이 이덕희 소장이 여기 이제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 딸 이제 그 김노디의 딸 그 결국은 자료를 보니까 양녀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양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쳐졌고요. 그걸 이제 김윤종이라는 사람이 이승만 박사에게 어린 딸 김노디를 부탁하는 그런 이제 편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승만 프란체스카가 결혼 사진을 이 양녀한테 이렇게 맡기면서 사랑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결혼 사진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그게 사진도 거기에 처음으로 이 프란체스카의 결혼 사진 이승만과의 자 이것도 이렇게 여기서 밝혀지고 그리고 이승만을 하와이 깡패라고 표현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이 흠집을 내려는 시도에서도 이승만이 사실 고집이 좀 있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동포사회를 뭐 분열시켰다, 고집불통이었다, 사치스러웠다, 턱시도를 해가고 좋은 옷을 입었다. 자 이런 것을 말했는데 이 이덕희 소장님께서 얼마나 이승만 대통령이 메모 강의였는지 그 메모 수첩이 내가 지팡이를 고치는데 얼마 들었다. 커피를 마시는데 오늘 얼마 들었다. 이런 것까지 다 깨알같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어떻게 돈을 함부로 썼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당시 단돈 1전 용처도 밝혀놓은 이 많은 이 메모의 그 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거지처럼 하고 갈 수가 있느냐. 예?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그래서 턱시도 이런 뭐 사치했다.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또 밝혀낸 것이 있네요. 그리고 4.19 혁명에 같은 세대에 보낸 사람이 그때 그 쓸쓸한 말년 다큐에 5년 동안에 어떻게 거기에서 쓸쓸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려고 했다가 못 들어오게 하니까 쓰러져서 거기 병원에서 그렇게 정말 그 창을 바라보면서 저 멀리 있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프란체스카와 여사와 쓸쓸한 그 창너머로 한국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병원에 침대에 누워 있는 이제 연로한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소장님은 4.19 세대에 대해서 이 왜 이렇게 높이 평가하느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것만 애우는 것이 근대사를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다. 자신이 대학교 2학년 때 4.19 혁명이 났으니까 무조건 독자자로 알았는데 하와이에서 알게 된 이승만 박사의 삶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는 너무도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공산주의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적인 지도자였지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 사진을 전부 이렇게 이제 명단을 만들었는데요. 한인 이민사 여성사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여성사도 1910년부터 24년까지 680명이 거기 이제 사탕수수에서 죽도록 그 일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결혼을 못하니까 처녀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게 680명입니다. 그래서 그 신부들이 오자마자 그 뭐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아저씨고 다 새카맣고 뭐 나이고 많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온 분 중에서 이 신부들은 오자마자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서 손양원 목사님의 누님도 하와이로 온 사진 신부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누님도 거기에 신부로 하와이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서 보니까 그 후손들을 찾아줄 수가 없느냐 문의를 왔는데 찾아보니까 손봉년 그 따님이 손봉년이었고 1913년에 일본 여권을 받아가 하와이로 왔다는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김수천과 결혼해서 4자녀를 낳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그 외손자들도 지금 그 후손이 거기에 4명을 낳았어요. 지금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승만의 여기 사람은 이제 공과 가가 모든 것이 있는데 이승만의 전체를 보아야 되는 여기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정말 가슴이 뜨거워졌던 분이 바로 전성천 그때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같이 정부의 일을 했던 그 유학자 전성천 그 목사님 밑에서 같이 있었던 정강훈 목사가 이 놀라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뿌리를 찾아야 되겠다. 자유민주주의 모든 건강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체계를 줄기를 다시금 정립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놀라우게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선 공이 7이면은 과가 07과삼 과가 3이라고 과가 뭐 한 2가 1이나 된다고 봐야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이런 것을 좀 자세히 보면서 어떻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뿌리에서부터 일을 해왔는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일어나야 되겠다. 예수함과 복음 통일해야 되겠다. 자유민주주의 차대야 되겠다. 주사파 무너뜨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민주주의로서의 우리 통일관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이까지 정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